자, 오늘 제가 보니까 중학생 자녀분들이 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진로 교육 쪽 좀 포함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제가 오늘 한 가지는 약속드릴게요. 적어도 이 강의 끝나고 가시면 향후 교육에 대해서 불안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그건 약속드립니다. 현재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에 대한 답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어머님들이 어떻게 진행하는가가 이제 답이에요. 왜냐하면 향후 세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오늘 친구들이 왔으니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을 드릴 거예요. 진심으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릴지 말씀을 드릴게요. 적어도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대한 방향은 알고 가셔야 돼요. 방향을 몰라서 불안한 거예요. 자, 그래서 방향과 방법, 확신이 중요하고요. 특히 방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울 건가에 대한 방법은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나가실 때 불안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드릴 거고, 친구들도 마찬가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책상머리 공부에 의미를 가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 소개를 좀 먼저 할게요. 지금 뭐 책 제목이 아까 똑똑한 모범생 양육법인데, 제가 책이 나가고서 지인분들이, 그러니까 제 책이니까 무작정 사신 거예요. 그리고는 책이 도착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아니, 똑똑한 모범생 양육법 아니었어? 책이 오니까 모범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똑똑하면 모범생이야? 똑똑하면 모범생이야? 과연 넥스트 시대가 모범생으로 답이 될 수 있을지 오늘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왜 모범생이 향후 미래의 답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 수석 졸업을 했고요. 나라에 학교에 돈 내보고 다녀본 적은 없어요. 시체말로 공부가 세상에 제일 쉬웠고요. 겁나 재수없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고, 수석 졸업 쉽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장학금을 받고 다녀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셨어요. 은행 가면 너무 좋으시다는 거예요. 다들 등록금 막 2, 300 주르르륵 들고 오잖아요. 기성예비 5만 원, 10만 원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은행을 다니셨다고 들었는데, 카이스트 수석은 참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제 불어 전공을 하고서 카이스트 전공을 뭘 했냐면 경영정보학을 했어요. 근데 경영정보학이라는 건 경영학하고 컴퓨터공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의 컴맹이었냐면 그 노트북에 폴더 하나를 못 만들던 아이였어요. 근데 들어가서 1등으로 살던 도도한 인생이 첫 학기에 완패를 했어요. 카이스트 MBA는 LG CNS나 삼성 SDH처럼 그 엔지니어링을 10년 차, 20년 차 하신 분들이 오는 거예요. MBA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여대생 하나가 워낙 압도적인 성적으로 전국 한 자리를 꿰차고 들어간 거예요. 제가 첫 학기에 완패를 하고, 오케이, 좋아, 해보자. 그 모범생들 아세요? 공부하면 기타잖아요. 쭉 올라가요. 그 한 학기 좋아, 이를 갈고 1년 반 후, 정확히 1년 반 후에 카이스트 최고 성적 찍었어요. 완승했고 수석 졸업했고요. 그냥 나온 거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뭔가 IT 강사 자격증까지 딱 올킬했고, 공부를 너무 잘하니까 이제 카이스트는 한국과학기술원이잖아요. 프랑스과학기술원으로 보내시더라고요. 가서 공부를 좀 해라. 그래서 대체로 한 학기를 가면 한 학기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4학기 만에 산업공학까지 다 끝냈어요. 거기서 논문 썼고 거기서 취업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직장을 외국계 컨설턴트로 현지 프랑스에서 시작을 했고, 조금 일하다 보니까 LG전자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뭐 좀 가보지. 계속 도도하죠?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비 임원 후보로 잘 자랐습니다. 근데 인생이 한 방향으로 흐르진 않더라고요. 큰아이가 난치병 판정을 받아서 도저히 대기업 생활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회장님 그 해외 의전까지 제가 담당을 했기 때문에 새벽 2시에 퇴근을 해요. 그럼 새벽 4시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오전에 조찬 모임이 있으면 그렇게 일이 진행이 돼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병원 옆에서 매일 붙어 있지 않아서 아이가 낫지 않는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퇴직을 하고 인생을 걸었죠. 오케이. 그럼 내가 한번 이제 공부가 아니라 아이한테 내 인생을 걸어보자.
그렇게 윤 선생이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평생을 모범생으로 살아온 엄마가 왜 모범생이 아니라 모범생을 키우는가? 오늘 저희 윤 선생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강의 정말 많이 해요. 현장 교육 많이 하고 선생님들의 선생님인데 물어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자제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죠. 궁금하죠. 자백의 시간을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백의 시간. 이제 이 친구들도 앞에 지금 앉아 있는데 큰 아이는 공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성적표에 항상 일자가 찍혀 있는 모범생 엄마의 모범생 딸, 엄칠 딸이에요. 그럼 저희 아들 중학교 1학년 우리 아들과 동갑. 자, 우리 아들은 2등. 계속 재수가 없죠. A, B, C, D 2등이에요. 2등. 이해하시는군요. 2등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성적표를 받고 아들 발로 찍어도 이거보단 낫겠다. 근데 저는 태어나서 2등을 처음 봤어요. 성적표에서. 근데 왜 이렇게 키우느냐? 아들 절친이거든요. 정말 제 최고의 인생 절친이 저희 아들이에요. 근데 왜 제가 그러니까 어려서 영재 판정을 받았던 아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 부적응자, 소통 불가능, 괴짜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아이의 인생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어요. 모범생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오로지 이 질문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인생을 걸었잖아요, 두 아이한테. 제 인생을 던지고 교육업으로 들어왔잖아요. 어머님들, 오늘의 교육으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어요? 이게 문제였어요. 저는 너무 두려웠고 너무 무서웠어요. 왜냐? 제 첫 번째 직장이 뭐였냐면 외국의 컨설팅 기업인데 미래를 분석하는 기업이었어요. 자, 이제 긴장해. 물어볼 거야. 앞자리는 원래 이런 거야. 자, 선생님이 앞으로 오면 대답을 딱 준비를 해야 돼. 누가 걸릴지 몰라. 자,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오늘 끝이에요. 자, 첫 직장의 모토가 뭐였냐면 외국의 기업이니까 영어로 물어본다. Analyze the future였어요. 다시 할게요, 선생님이. Analyze the future. 무슨 뜻이야? 미래를 분석한. 정확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선생님 책 줄게. 이따 받아가. 선생님 책 줄게. 네, 미래를 분석하라였어요. 제가 첫 직장을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때가 3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태동기였어요. 저는 3차 산업혁명을 분석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미래 데이터를 통해서 기업에 판매했던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 제가 시작하던 그때 왔고 그 혁명이 사회와 교육과 현실을 어떻게 바꿨는지 봤어요. 저는 그때 예측했죠, 20년 전에. 근데 더 무서운 거 뭔지 아세요? 이 산업혁명의 주기가 이제 20년 채로 안 와요. 앞으로는 자주 매일 올 거예요. 어머님들 4차 산업혁명 많이 들으시죠? 4차 산업혁명은 오늘이에요. 지금 와 있는 미래예요. 와 있는 미래예요. 그럼 제가 팩트를 보여드릴까요? 애널리스트는 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제가 1987년에 포스터를 붙여놨어요. 제가 사실은 2018년 데이터를 붙일까 하다가 넣어놨는데 저희 어머님들 제가 지금 민증을 조사를 하진 않겠지만 대강 보입니다. 연식이 서로 알잖아요. 연식 보이잖아요. 80년대생도 계시고 70년대생도 계시고 90년대생도 계십니다. 자, 어머님들 그때 배운 교육과 지금 이 친구들 중학교 1학년 2017년, 2018년도의 교육이 다른가요? 저는 교육학 산업전략 10년 했고 교육전략 10년 했지만 똑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친구들이 대학교 가서 취업하고 하는 청년기를 약 10년 후라고 치면 2027년이 돼요. 그럼 이때가 되면 아이들은 취업을 하죠. 그 다음 넥스트가 중요해요.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아이들이 1차 은퇴를 중장년이 지난 2037년 정도에는 은퇴를 하게 돼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자, 향후의 넥스트는요 100년, 120년을 삽니다. 남자들은 한 100세까지, 여자들은 한 120세까지 사는데요 20년, 30년에 한 번씩 미니 은퇴를 하게 됩니다. 저희들처럼 40대, 50대 은퇴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큰 이슈는 뭔지 아세요? 이미 투잡, 쓰리잡의 시대예요. 투잡, 쓰리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 메인 잡을 하면서 부업이 됐던 서포트 잡이 됐던 취미가 됐던
직업을 한두 개 이상을 합니다. 우버 들어봤어? 우버 들어봤어? 에어비앤비는? 공부 좀 해라. 신문을 봐야지. 책상머리 공부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문도 중요해. 그리고 시사상식도 중요해. 이런 얘기 왜 하냐면요, 책상머리 공부는 앞으로 인공지능이 더 잘해요. 외우는 공부할 필요 없어요. 좀 이따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버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우버라는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 택시 회사예요. 아니, 택시 회사가 유명한 게 뭐가 있어? 왜 유명한 줄 아세요? 그 택시 회사에 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택시를 운영을 해요? 그 택시 회사의 드라이버는 저예요. 내가 자동차가 있으면 그 회사에다 등록해서 라이센스를 받으면 운행을 할 수 있어요. 국내에는 우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해외 나가시면 우버가 카카오 택시만큼 아주 브로드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는 비슷한 유사한 카풀 서비스가 출퇴근 시간대에 운영이 돼요. 제가 미래 전략을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그 서비스를 퇴근길에 부른 적이 있어요. 송파 쪽에서 불렀더니 중형차 한 대가 딱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것은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고 딱 탔는데 굉장히 중견에 아주 건실해 보시는 그 여의도 금융권의 부장님께서 택시기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부장님 인사를 드리고 탔어요. 그리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미래전략 분석하고 교육학을 하는 사람인데 궁금해서 불렀다. 서비스업, 택시기사업 시작하신 지 석 달 되셨대요. 오늘 아버님들이 좀 오셨으니까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을 알려드릴게요. 오셨는데 건대 입구에서 사신대요. 건대 입구 앞에. 근데 여의도까지 가는데 기름값이 상당히 나오겠죠. 거기도 중형차잖아요. 기름값을 한 달치를 내고 한 달에 한 2, 30만 원 용돈이 생긴답니다. 사모님 모르게 잘 쓰고 계시대요. 무슨 말이냐면 그 부장님께서 가시는 마지막 길에 저한테 뭐라고 배웅을 하셨냐면, 김 선생님 교육 전략 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런 걸 왜 제가 일찍 몰랐을까요? 지금 금융업이 대재난 상태랍니다. 언제 어떻게 회사를 그만둬야 될지 모른대요. 근데 그 얘기를 가족에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참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지금 이 아이들이 적어도 4번의 은퇴를 합니다. 그러면 미래학자가 최소 19번 직업이 바뀔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그럼 4번 은퇴하면 직업 몇 번이죠? 4개죠. 그럼 투잡, 쓰리잡해서 최소한 그 한 잡을 20년에 뛰면서 취미생활을 했던 뭐가 됐던 경제주체로 활동하면 적어도 3개, 한 은퇴의 한 사이클에 3개의 직업을 가져요. 그럼 총 몇 번의 직업을 평생 갖게 돼요? 최소 12개의 직업을 갖게 돼요. 평생을 수습생의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외우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배우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학교 공부가 아니라 인생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근데 막무가내로 책상에 앉혀놓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모범생이 아니라 모험생으로 키워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인생을 걸었고 저는 미래가 두려웠거든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저는 벗어나고 싶었어요. 자, 모범생들은요, 책도 잘 찾고요, 답도 잘 찾아요. 저희만 걱정할까요? 아니에요. 저 입학사정관으로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10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저는 이 미래가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빠를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이 아니라 10차 산업혁명 몇 차가 올지도 몰라요. 주기도 빠르고 넓고 깊어요. 넓고 깊어요. 그게 이슈예요. 명견말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천을 하시고 했지만 한 외국의 정책을 들여다본 지가 제가 7, 8년이 넘었어요. 처음엔 핀란드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하브르타 수업, 유태인 수업 다 뒤졌고 관련해서 인도와 미국, 중국, 인구의 강국들이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가가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뒤져봤고요. 자, 중국은 지금은 공장 굴뚝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는 창업으로 국가를 혁신하라라는 모토를 걸고 전 대학생의 둘 중에 하나는 졸업할 때 창업을 준비합니다. 핀란드, 노키아로 유명한 국가였어요. 노키아, 지금 노키아 있어요, 없어요? 아마 이 친구들은 노키아 모를 겁니다. 기업도 이렇게 사라져요. 그러면
이 친구들 핀란드 노키아가 사라졌다는 건 삼성이 없어진 거예요. 저희 나라로서는 삼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 유수한 인재들이 나가서 스타트업을 했고 현재 핀란드는 게임 스타트업의 최대 강국입니다. 11월이 되면 이 게임 스타트업들의 거의 축제가 벌어지고 나라의 축제예요. 중국, 제가 또 물어봐야지. 자, 오늘 앞자리 고생스러울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자, BAT에 대해서 들어봤어? 오늘 선생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부탁하자. BAT는 꼭 찾아서 검색해봐. BAT라는 게 바이두라는 회사, 알리바바, 그 다음에 텐센트라는 회사로요. 중국 3대 스타트업입니다. 이 규모, 기업의 규모 하나가 나라를 압도하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1세대의 창업 롤 모델이고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마윈이지요. 지금 중국은 2명 중에 1명, 핀란드는 거의 나간 80%가 창업을 옵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인도 말할 것도 없어요. 인도는 정말 많은 케이스가 벌어져 있고 미국은 원래 창고에서 시작을 하죠. 제가 그래서 저희 집 아이에게 앞 베란다를 내준 겁니다. 지금 저희 둘째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도 날리고 부동산도 날립니다. 땅 좀 사셨나요? 자, 2030 비트코인, 4050 부동산. 근데 제가 제일 고민하는 건 뭔지 아세요? 교육 문맹이에요. 전 세계가 미래 교육으로 전향을 했는데 저희 나라만 1970년대, 80년대의 교육으로 2040년대의 교육, 살아야 될 아이들을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간극이 50년 차이예요. 근데 다른 나라는 이미 4차 산업혁명의 교육 패러다임을 타고 있어요. 그들이 이미 결과를 만들었어요. 저는 여기서 가장 큰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나부터 교육의 좌표를 이동을 해야겠구나. 저희만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저희 대한민국을 두고 한 얘기들 일부 다 써놨습니다.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죠. 대한민국 아이들 미래에서 사라질 지식을 위해 15시간씩 공부하고 있다. 이거 10년 전에 한 얘기인데 똑같이 15시간씩 하죠. 넌 하루에 몇 시간 하니? 좀 이따가 선생님이 너희들 속 얘기 해줄게. 제가 끝나면서 애들이 줄을 많이 서요. 뭔가 후련한 얘기들을 좀 제가 해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마윈의 얘기예요. 지금처럼 배우고 가르쳐 봐라. 이네들이 성인이 되면 이미 태물이 돼버려요. 배우는 능력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21세기 문맹이 뭔지 아세요? 글자를 못 읽고 못 써서가 아니에요. 배울 줄 모르면 문맹이 되는 거예요. 왜? 계속 수습생으로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책상에 있는 거 공식 하나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19번, 최대 30번 예측하시는 분도 있고요. 제가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제가 3차 산업혁명으로 시작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세계가 뒤집히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의 20년은 과거의 20년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이 아이들과 동시대인으로 살아야 해요. 그게 가장 큰 이슈인 거예요. 제가 어머님들께 말씀드린 메시지는 이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방향을 알아야 애들과 싸울 일도 없어요. 왜 싸워요? 불안하니까 싸우죠. 공부라도 해야 덜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자, 오늘 친구들이 와서 제가 이 얘기는 꼭 합니다. 제가 여러 이론에 대한 공부들을 하면서 교육의 좌표를 계속 바꿔왔어요. 모범생 엄마,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 손에 들어온 아이들 치고 전국 전교 탑 10에 안 올린 아이가 없어요. 공부는 귀재예요. 어떤 공부를 해도 답은 나옵니다. 근데 그런 공부가 아니라 인생 공부를 시켜야겠다고 하면서 어머님들, 이 친구들 책상에 앉혀놓고 좋은 성적 봐서 스카이 가자. 그래서 명문대 가자. 구글하고 애플은 스카이 몰라요. 걔네들은 스카이가 뭔지 몰라요.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월급쟁이와 전문직, 사자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 세상엔 투자가와 자본가의 삶도 존재하는데 저 4분면을 너희들이 100년을 살면서 아마 순환을 하게 될 거야. 로버트 기요사키의 이론입니다. 저는 저걸 정확하게 교육의 좌표로 삼았고, 자, 물어볼까? 투자가로 가장 유명한 사람 누가 있지? 워렌 버핏 있죠. 그 사람도 직장인으로 시작했어요. 이 분면을 알려주시면 애들의 미래가 좀 멀리 보여요. 4번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새로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어머님들의 아이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오로지
오로지 월급쟁이 전문직? 답이 없어요. 앞으로의 회사는 평생 직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 금융권의 부장님처럼 언제 어떻게 당신의 자리가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공무원들 퇴직하면 뭐 합니까? 다 치킨하죠. 치킨이 그렇게 좋은가요? 고민해볼 기회도 없었고 배워볼 기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게 그렇게 원통하시답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는 그렇게 키우지 않기 위해서 저 사분면을 전문직들이 더 열심히 가르칩니다. 제가 많은 서베이를 하면서 느꼈던 건 뭔지 아세요? 많이 배운 사람들일수록 더 빨리 준비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분들이야말로 지금 가장 경계에 서 있는 분들이거든요. 우물 속 하늘만 보지 마시고 넓은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아이와 소통들을 하시면 훨씬 대화가 풍요로워져요. 자, 제가 모범생의 공부와 모범생의 공부와 모험생의 공부가 어떻게 다르냐, 제가 이 부분은 정확히 지적하고 갈게요. 지금 어머님들과 모험생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차이를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학교 공부 열심히 해요, 시키는 대로. 그리고 원하는 대학 갔어요. 대기업 취업했어요. 요즘 대기업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상황에서 애들이 1차 은퇴를 하죠. 그럼 아이들은 그때부터 자기가 뭘 하고 살아야 될지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모험생의 아이들은, 좌표가 넓은 아이들은 본인들이 지금 이 공부를 이 책상에서 왜 해야 되는지부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인생 공부에 대한 좌표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시간의 차이가 최소 10년에서 20년의 차이가 나요. 지금 4050이 인생의 좌표를 못 잡고 있는 이유가 한 번도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진정으로 절절하게 고민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들이 그걸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강의를 하고 책을 쓴 이유입니다.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방법. 매우 정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키우셔야 됩니다. 지금 얘네들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요, 어머님들이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신문 매일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희는 저녁이 되면 아이들하고 매일경제신문 펴놓고 앉거든요. 애들 주가 주식하고요, 주식 포트폴리오를 저희 아이들은 운영을 해요. 모의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여행 가기 전에 환율부터 파고드는 아이예요. 환차를 고민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영재 레시피 공개해 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가면 그 중고등학생 어머님들께서 뭘 또 이렇게까지, 우리 아이는 다 참, 아니요. 아이들에게 이미 늦었다라는 말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영재학교 꼭 보내고 싶다. 제가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영재 어떻게 만들? 이거는 수만 년 동안 성공 공식을 찾아온 사람들의 공식이에요. 자, 영재는 일단 재능과 노력으로 이루어져요. 이거 그릿이라고 엔젤라 더크워스 교수의 굉장히 유명한 이론입니다. 작년 2016년도에 벌써 재작년이네요. 정말 전 세계를 강타했던 그릿 이론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재능은 아이들은 누구나 타고나요. 아이들마다의 재능은 다 있어요. 어떻게 찾느냐의 문제예요. 자, 노력. 제가 말씀드릴게요. 모차르트가 세계 지금까지 전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음악가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성공을 판 학자들이 파고 또 팠어요. 일단 어려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일단 음악 전문가예요. 그리고 많이 썼어요. 많이 연습했어요. 평생을 그 일만 했어요. 다작이 많았겠죠? 그 중에 하나 히트 아이템 나올 가능성 높았어요. 노력은 이루어짐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게으른 재능을 결코 성실한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노력하면 돼요. 이거를 일본 학자들이 증명을 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차르트의 그 타고난 청감, 일본의 아이 4개월만 음악학원 보내면 청감 전문학원이 있습니다. 만들어져요. 이거는 성공에 대한 이론적 그 개요서를 찾아보면 다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천재는, 영재는 만들어진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게 뭐냐면 운과 시대적 흐름을 타야 돼요. 운에 대해서는 제가 요 얘기는 할게요. 부모의 운도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죠. 금수저 흑수저의 논의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고 어머님이 오늘 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아이의 운명을 가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좀 이따가 제가 다른 이론을 보여드리겠지만 보여드릴 거고, 시대적 흐름, 특히 네트워킹 중요해요. 자, 르네상스 시대의 천재가 대규모로 양상이 됐어요. 도나텔리는 또 누구한테 배우고, 레오나르도, 이게 세트로 같이 나온 거예요. 뭔지 아세요? 이 인맥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대적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요.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간극이 분명히 존재해요. 근데 5차, 6차는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를 거예요. 우리들 옆에 일상처럼 순식간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이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방향성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모음지능 8단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어머니들께 사진을 많이 찍으시는데 그래서 일부러 한 장으로 만들었고, 이론서와 책을 제가 한 300권 정도로 다 뒤졌어요. 어떤 아이들이 성공하지? 성공한 사람들의 이력은 뭐지?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680명의 천재를 조사를 했어요. 성공한 이력들을. 근데 그 중에 3분의 2가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편부였어요. 부모라는 자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에요. 부모라는 자리의 결핍이 아이들을 극도의 노력의 극단까지 몰고 간 거예요. 그 결핍을 극복하면서 천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자리는 아이의 운명을 가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키워야 할까, 이 시대의 교육으로 미래에 대해서 답이 없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까, 결국 파고들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습관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팠어요. 오케이, great. 노력과 재능 중요해. 노력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습관, 여러 조사를 했습니다. 습관만 한 1년을 조사를 했는데 인생의 40%는요 의사결정이 아니에요. 습관이 결정해요. 그리고 저 습관을 만드는데 부모의 말이 구할이에요. 너는 왜 그러니? 너는 왜 끈기가 없니? 너는 왜 재능이 없니? 어머니도 상담 오시면 다 그 얘기하시거든요. 무슨 단서로 그렇게 얘기하세요? 아이들은 우주예요. 그걸 경계짓지 않는 어머님의 말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좀 이따 하나의 이론들을 보여드릴게요. 공감으로 흐르게 하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천재 영재되지 않아요. 어머님들이 이 벽돌들을 매일매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다음 동기.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 드릴게요. 동기 믿지 마세요. 자, 어머님들 지금 막 몰입해서 막 듣고 있죠. 나갈 때 되면 우리 점심 뭐 먹을까? 이 한마디에 무너져요. 내가 이 교육을 들었던가 기억도 안 나요. 그래놓고 우리 아이가 동기가 없다고 애들을 잡죠. 자,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하세요. 동기는 휘발성이에요. 그래서 작심삼일인 거예요. 헬스장 1월에 인구 미어 터져요. 2월 되면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 갔나 몰라. 왜 헬스장에 기부를 할까? 사회에 기부를 하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동기는 마법의 주문입니다. 순간적으로 불타오르지만 이걸 붙일 수 있는 건 끈기예요. 끈기는 어떻게 키우느냐? 이게 정말 지대한 과제입니다. 습관을 작게 시작해서 착착착 몸에 붙여서 끈기에 가야 돼요. 제발 우리 아이들 끈기 없다 상담 오시면 그 대화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제가 물어봐요. 어머님은 끈기 있으세요? 다 아니라면서 왜 내 아이는 끈기 없냐고 애를 잡냐고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애들이 겁나 좋아요. 저한테 와서 오, 이런 얘기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 끈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조금 더 팁을 이따 드릴 거고요. 자, 재능 말씀드렸죠. 타고난 재능을 찾는 거 좀 이따 열정 리스트 보여드릴게요. 애들의 재능을 어떻게 찾는지 오늘 실천 과제 드릴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노력. 얘들아, 제가 이 노력에 대해서 항상 얘기하는 때 시간의 얘기를 같이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성공하려면 얼마의 시간을 붓는다? 1만 시간. 아까 하루에 15시간씩 애들이 영재학교 공부를 하면 4만 5천 시간이 나와요. 그 정도 궤도가 나와요. 그리고 고3 때는 다 15시간 하잖아요. 아니 1만 시간에 4.5배를 하는데 왜 우리는 주크버그도 없고 스티브 잡스도 없고 왜 빌 게이츠도 없어요? 서울대 나온 그 많은 영재 아이들 다 어디로 갔어요? 고시원하고 연구실에 계시잖아요. 왜 우리는 이런 패턴을 반복하죠? 공부하는 척해서 그래요. 어머님들께서 책상에 붙여 앉아있는 모습을 봐야 마음이 놓이시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척을 연습을 해요. 좀 드러누워 있고 좀 퍼질러 있어도 돼요. 근데 엄마가 옆에 붙어 앉아서 본인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시간이 줄어요. 저는 같이 모이는 엄마들이 있는데요. 이 실험을 많이 해요. 애가 혼자 놔두면 1시간 동안 척하면서 지지부진하는데 엄마가 책 펴고 앉아있으면 30분이면 끝나요.
잔소리할 게 없어요. 애들이 왜 게임 열심히 하지? 이제 몰입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몰입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 애들이 몰입 끝내준다. 우리 어머니 언제 몰입해요, 애들? 자, 애들이 왜 게임할까요? 놀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어머님, 아버님들이 애들 하고 싶은 거 놀거리 잔뜩 주잖아요. 애들 게임 안 해요. 혹시 우리 애들이 게임 중독이다. 저 만나고 가세요. 제가 게임 중독 떼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저희 아들이 전국 게임 랭킹에 들었던 아이예요. 그래서 중학교 입학하면서 뭘 하셨냐면 게임 아이들을 사고 팔 수 있니? 네, 아주 고가의 게임 아이들을 판매하고 중학교에 입성하신 케이스입니다. 이 상황이 뭐냐면 몰입하게 전 내버려 뒀어요. 정리를 해줬는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아이들에게 놀거리를 주잖아요. 밤을 새서 할 수 있는 아이템 하나, 그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인생 공부가 붙지 않아요. 어떻게 찾는지도 보여드릴 거고, 마지막 오늘 저는 다른 거는 책에 보시면 이 모험증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가이드, 실천 방안들이 다 나와 있었어요. 제가 책 쓰면서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한 챕터당 책이 한 100권씩 소요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론서는 싫었어요. 실제가 중요하지 이론이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었고, 공감에 대해서만 제가 얘기를 하기 전에 공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혹시 자 7세 어머님 여긴 없나요? 네, 네, 이쪽에 계시고 초등학교 1학년, 네, 2학년, 네, 3학년. 네, 제가 지금 손 두시는 어머님들은 딴 거 부탁 안 드릴게요. 애가 평생 할 수 있는 운동 하나는 붙여주셔야 돼요. 제가 4, 5, 6학년은 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운동할 시간에 공부해라고 하시잖아요. 아이들과 대화하세요. 그래서 지금 밑에 저학년 아이들은 운동 습관이 중요하고요. 운동하시는 뇌라는 책이 있어요. 일본에서는 겨울에도 반바지 입혀서 보내죠. 몸이 단단해야 뇌도 단단해요. 모험생들은 몸으로 공부하지 머리로 공부 안 해요. 제일 나쁜 게 공부 습관을 먼저 붙이는 거예요. 먼저 몸으로 뛰고, 그래서 공부 잘하는 남학생들 패턴 정해져 있어요. 막 해. 그 다음에 어떡하죠? 농구 한 판 따다다다다 두드리고 가죠. 영재학교 패턴이에요. 굉장히 단순해요. 몸에 먼저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공부 잘하는 애들, 운동 잘하는 애들, 잘생기고 예쁜 애들, 잘 노는 애들이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죠. 연예인, 개그맨하고 운동선수가 예쁜 만으로 얻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운동 습관, 노는 습관 꼭 중요하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공감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끈기, 회복 탄력성은 물리적으로도 증명돼 있어요. 어머님들 실수, 실패 난리 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실수 한번 하면, 수행평가 한번 망치면 난리 나잖아요. 어머님들께서 대신 외우시잖아요. 옆에 앉아서. 영어 수행평가 제가 한두 번 봐줘요. 무슨 말이냐면 실수를 해야 교정이 돼요. 안 그러면 어른 돼서 큰일 나요. 실패를 해봐야, 지가 깨져봐야 좌절해서 일어나요. 근데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럼 그냥 실패로 끝나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걸 연습을 하시고 선물을 줘야 돼요. 오늘 아버님도 오셨는데 40, 50 돼서 실패하시면 이제 재난이 돼요. 실수를 하시면 디제스터가 돼요. 지금 많이 깨지는 게 좋아요. 애들 대학 가서도 깨지고요. 직장 가서 깨지고요. 사회 가서 깨져요. 그러니까 지금 깨지게 놔두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이 단단하게 자랍니다. 자, 여기서 아까 이제 오늘의 비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재능 어떻게 찾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정말 많이 하는 워크숍인데요. 오늘 아까 7세 어머님들 제가 봤는데 열정 리스트입니다. 제가 7살에 버킷리스트랑은 달라요. 버킷리스트는 꿈, 막 무거운 느낌이 있지만 열정 리스트는 지가 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 레고 만들기. 엄마가 워킹맘이에요. 엄마랑 오래오래 놀고 살기. 자, 클래시 로얄을 아시는지요, 아버님들? 아빠랑 클래시 로얄 매일 하기. 자, 그러면 중고등학생의 열정 리스트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자백하는데 저희 아들 거예요. 1번 혼자 해외여행 가기, 2번 자전거 일주하기, 5번 자전거 관련 어플 만들기. 자전거로 어느 정도까지 가봤냐면 웬만한 성인의 월급의 몇 배를 번 적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수리하고 있고,
컨설팅하고 진단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샵보다 수리를 잘해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와서 부품을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얘가 너무 아까웠던 거예요. 그리고 전국의 집집마다 아들 집들은 자전거들이 있거든요. 그 부품들을 P2P처럼 개인과 개인 간에 유통할 수 있는 앱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뭘 도와줄까 엄마가. 그리고 계약서를 썼죠. 수익의 15%는 엄마 거다. 저희는 칼 같습니다. 이런 거에 관해서는. 자, 그리고 회사 창립하기 들어와 있고요. 3박 4일 있기 외박하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하나 들어가면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절대로 애들이 안 씁니다. 엄마 앞에서. 그러니까 워크숍이나 또 윤 선생에서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보내세요. 해보면 인생에 꺼리가 시작이 되고 아이들 가슴 안에 울리고 있는 열정을 어머님께서 들으실 수 있어요. 추천드립니다. 자, 인생을 바꾸는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아까 네트워킹 중요하다고 했는데 친구랑 사귈 때 공감 중요하지? 애인을 사귈 때도 공감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시간상 안 시키겠어. 영어라서 시켜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안 시키겠어. 자, 제가 중1, 중3을 키우는데 맨날 물어봐요. 뭐라고? 계속 물어봐요. 뭐라고? 엄마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항상 이건 해볼 수 있지 않겠냐? 좀 혼자 해봐. 그리고 엄마한테 도움 청해. 그리고 정말 제가 많이 하는 대화는 제가 책을 보면서 느꼈는데 이걸 많이 썼더라고요. 엄마가 어떻게 도와줄까? 가장 중요한 건 뭔데? 어머님들 이렇게 오시잖아요. 애들이 오잖아요. 애들이 학교에서 오면 제가 물어봐요. 학교 갔다 오면 엄마 뭐 하고 계시니? 엄마 뭐 하고 계셔? 엄마 공부하시니? 주로 살림들 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얘기해요. 설거지하고 있을 때 애가 오면 제가 고무장갑 벗으라고는 안 해요. 고무장갑 벗으라 끼고 좀 문질러서 애 앞에 가서 눈은 맞춰주세요. 왔어? 오늘 어땠어? 애들이 왔을 때 눈을 맞춰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 고무장갑을 끼고 나가면 처음에 이 엄마가 미쳤나 이래요. 그러다 이게 하루하루 쌓이잖아요. 자, 어떻게 바뀌냐면 저희 중1, 중3들은 끝나면 안방으로 와요. 그리고는 껍질을 벗죠. 가방 내리고 옷 내리고 다 벗어요. 그리고는 엄마 침대로 슬라이드. 그리고 하루 종일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려서 고무장갑을 벗지 않고 버틴 이유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공감을 한 장 한 장 지금 매일 쌓지 않으면 아이들 훅 떠나요. 훅 떠나요. 자, 그래서 제가 창의적 불복종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요. 착한 아이로 키우지 마세요. 엄마가 얘기하는데 말대꾸한다, 말대답 이거 아니고요. 지금 집에서 아니라고 얘기 못하는데 회사 가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의적 불복종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나일론, 스카치 테이프 같은 것들이에요. 회사는 그만하랬거든요. 본인들이 계속 자기 주도고 그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아이템들을 만들었고 그들이 시대를 바꿨습니다. 향후의 미래 인재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창의적 불복종도 집에서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갑자기 영재 안 돼요. 오늘 엄마랑 아이랑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교육 리스크, 막무가적인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대치동에서 아기 키우려면 6억, 일반적으로 2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요즘 제가 가고 있는 그 전문직 그 교육의 좌표로 이동하는 모임에서는요, 야 2억 있으면 그 TV에 나왔던 얘기예요. 포크레인 2대 사서 한 대는 임대 주고 한 대는 내가 해서 하루에 4시간만 일하면 돼요. 그리고 한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남은 임대 그 포크레인 누가 가져가요? 스카이 나온 애들이 와서 빌려가는 거죠. 이게 지금 사이클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교육에 마구 평균에 맞춰 쓰지 마시고 내 아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그 돈을 현명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알면 효율적인 인생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친구들이 와서 영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이거 질문 받을 때마다 말씀드려요. 어머님들 숨 안 쉬세요? 라고 답변 드려요. 자, 이거 구글에서 한 얘기예요. 구글은 지금 현재 그 번역 이거에 지금 대가이고 인공지능의 선두주자인데요. 이쪽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인공지능은 사람의 마음을 결코 읽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의 마지막 영역은 저겁니다. 제가 모험지능 8개 중에서 오늘 공감만을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나머지들은 책보게 보시면 하나하나 한 챕터씩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공감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공감의 인재로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우선이십니다. 자, 어떻게 키워야 하는가? 대략적인 방향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7%예요. 아이들과 남은 시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 7%예요. 그럼 되게 의아한 얼굴들로 저를 보시는데 시댁, 친정 몇 번이나 가세요? 고3 졸업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아이들과 93%의 시간을 씁니다. 아이들이 성공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해서 성공하고요. 저희 아들 참 대단한 문제야. 저는 이제 문제작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내일도 뭐 하나 또 수습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들, 오늘은 어제의 네가 살아온 결과야. 그럼 내일은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오늘의 결과겠지. 어머님, 지금 애들이 꿈꾸지 않잖아요. 내일 꿈꿀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꿈꾸셔야 되고 아이랑 열정 리스트 상의해 보시고 그게 어려우면 아이가 어떤 거에 몰입하는지 그걸 하나 봐주세요. 그러려면 어머님들께서 입이 아니라 귀를 열어야 돼요. 그리고 눈을 열고 아이를 보셔야 돼요. 답은 아이 안에 있어요. 지금 단단하게 키우시려면 이 벽돌 한 장을 쌓아야 되는 거고 부모님들께서 아이의 나침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엄마는 나침판이다. 해볼게요. 엄마는 나침판이다. 그거면 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그 방향 그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모험생 키우기 그닥 어렵지 않아요. 오늘 어머님들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시고 정말 모험생 키우는 부모님들로서 현명한 미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